강호에서 살마 혹은 혈마라 불리는 산의 유현. 청운진으로 향하는 비밀 밀서를 품고 달리던 그 험로의 시작은 철저하게 짜여진 피비린내 나는 함정이었다. 길 위에 쓰러진 가련한 부녀의 모습으로 유현의 양심을 낚으려 했던 자객, 독화혈인 연화. 지척에서 쏘아져온 치명적인 기습이었으나 유현의 살수 본능은 찰나의 순간 혈천쌍매 위강진과 극명함마저 격살하며 연화의 숨통을 쥔다. 그러나 살려준 손에는 칼을 들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철칙으로 그녀를 방생한 유현. 노송령 아래 황시주막에서 마주한 또 다른 비극. 악독한 노파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짓밟히던 곱고 빼어난 소적. 임무를 위해 차갑게 외면하려던 유현의 귀를 찢은 것은 비탈길 너머로 사라지던 그녀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양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가녀린 소저를 구하기 위해 다시 박도를 뽑아든 유현. 폐산신당의 낡은 풀더미 위,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몸으로 갚겠다며 옷고름을 풀던 소저의 요염한 기품에 유현의 혈맥은 요동치고. 하지만 그 모든 비극은 강호 사독충 중 하나인 독화접 소삼이 설계한 거대한 연극이었으니 남성의 양기를 남김없이 빼앗는 음한 비공, 망혼 매공. 위기를 직감하고 스스로 발동을 멈춘 유현이었으나 소삼이 말 안장에 숨겨두었던 치명적인 혼절 독수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무력하게 쓰러지고 만다. 독화접과 자객들의 귀괴한 웃음소리가 허물어진 신당에 가득 차오르고 천하의 혈마 유현은 의식을 잃은 채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데, 인성과 양심을 빼앗긴 살마. 그는 이 절체절명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 잔인 귀행 제2부를 지금 시작합니다. 소삼아, 됐냐? 묘운의 탁한 목소리가 아직 폐산신당 안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 독화접 설린이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두 손을 들어 말하였다. 어서 밀서를 찾아 뒤져라. 대부인이 원하는 것을 꺼낸 다음 저놈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야. 묘운이 가로로 서서 조이명에게 낮게 말했다. 소삼낭자의 말이 들리지 않나? 어서 대부인이 원하는 것을 찾고 목을 베어와야지. 조이명과 강명진이 서로 눈을 맞추었다. 조이명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강명진 형, 자네가 몸을 뒤지게. 끝나면 내가 저놈 목을 베지. 좋아, 한쪽에 비켜서 있어. 강명진이 비스듬히 스며드는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다리를 쩍 벌려 유현의 좌우를 디디며 희죽 웃음을 흘리고 허리를 굽혀 유현의 옷자락을 헤집으려 하였다. 그 순간이었다. 푹! 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강명진이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하늘을 찌를 듯 울부짖었다. 몸이 뒤로 나선형으로 뒤집히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미칠 듯이 코암쳤다. 내 얼굴이, 내 두 눈이! 사태가 너무나 돌발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묘운이 앞으로 치달리며 강명진의 오른팔을 붙잡더니 저도 모르게 경악에 찬 탄성을 내질렀다. 이것은... 설린 또한 보았다. 하늘이여, 강명진의 얼굴 가죽이 이미 터져나가고 붉은 살점이 문드러져 있었으며 거의 코뼈조차 희미하게 드러날 지경이었다. 두 눈에서는 피 섞인 수액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얼굴이란 말인가. 차라리 매에 쪼이고 개에 뜯긴 고깃덩이에 가까웠다. 한쪽에서 조이명이 5척을 물러났다. 그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천천히 땅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유현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유씨 이놈, 네 놈이 아직 죽지 않았느냐? 대체 어떻게 살아난 것이야? 유현이 냉랭하게 웃었다. 그대들은 유현에게 어울리는 벼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여멍!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유현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이여멍이요. 이여멍이니 염라왕과 형제간인데
내 형제가 내 목숨을 거두어 가겠소. 비응자 강명진은 이미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며 패산신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사방 숲속의 나베새들을 날아오르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는 밤하늘 저 멀리 사라졌다. 설린이 당문을 등지고 섰다. 이미 마음을 다잡은 그녀의 오른편에 묘운이, 왼편에 조이명이 나란히 어깨를 맞추었다. 세 사람이 일어선 유현을 똑바로 직시하였다. 설린이 냉랭하게 말했다. 유현, 당신은 분명히 내 오링 독혼산을 마셨어. 어째서 살아있는 거야? 유현이 코웃음이 쳤다. 오링 독혼산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유현은 죽이지 못하오. 설마 마시지 않고 중독된 척 연기한 것이야? 마셨소. 2모금이나 마셨소이다. 그런데도 중독되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렇소. 나는 중독되지 않았어. 2번째 모금을 삼키는 순간 희미한 이물의 기운이 있음을 감지하였소. 나는 즉각 귀기봉혈법으로 2모금의 도끼를 목줄기 아래로 묶어두었소이다. 설린이 이를 갈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때 왜 배탄내지 않은 거야? 왜 쓰러진 척을 한 것이야? 그대의 행동이 나를 분노하게 하였소. 나는 그대에게 반드시 동료가 있을 것이라 여겼소. 그 동료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어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연기한 것이오. 유현의 목소리가 더욱 서늘해졌다. 그대가 바로 강호의 소문이 자자하던 강호 사독충의 독화덥이었군. 설린이 이가 딱딱 맞부딪히며 갈렸다. 내가 어수룩한 여자로 보였어? 너한테 당할 줄 알았어? 유현은 설린의 날카로운 웃음에도 분노하지 않았다. 평탄하게 말했다. 물론이요. 그대에게는 중상을 입어 누운 노부도 없고 청운진 이북 60리에 사는 가족도 없어. 그 모든 것이 그대가 즉석에서 꾸며낸 것이겠지. 설린이 희죽 웃으며 말했다. 맞아, 유현. 비록 당신이 우리 사이의 운우지정을 거절하였고 내톡에 죽지도 않았지만 당신은 이 패산신당을 빠져나갈 수 없어. 단 한 가지 조건이라면 몰라도.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요? 대부인이 원하는 물건을 내놓아.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막지 않겠어. 유현이 냉소하며 말했다. 대부인? 그 대부인이란 대체 어떤 인물이요?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 대부인이라는 자가 필시 대단한 인물이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유현에게 이토록 공들인 기이한 수들을 연달아 모을 리 없겠으니. 그러나 내 몸의 것을 가져가려 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오. 묘운이 고함쳤다. 유현, 눈치껏 빨리 내놓아. 안 그러면 피를 5걸음에 흘리고 현장에서 죽을 것이야. 유현이 콧구멍을 힘껏 올렸다. 유현은 내놓지 않을 뿐 아니라 그대들이 입에 올리는 대부인이 어떤 인물인지 반드시 캐낸 것이오. 조이명이 눈을 부릅뜨며 박도를 마구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소삼낭자, 저놈이랑 더 이상 할 말 할 것 없어. 우리 셋이 한꺼번에 덮쳐. 유연이 담연하게 말했다. 조의명, 그대가 옳은 말을 하였어. 그대들처럼 삼류에도 못 드는 인물들이야 일시에 덤벼드는 것이 당연한 법. 물론 내 수고도 덜어주는 것이고. 유연, 당신은 정말 우리 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연의 2눈에서 살기가 빽빽히 들어차더니 눈 밖으로 흘러넘쳤다. 매우 빨리 알게 될 것이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묘운이 속으로는 유연의 무서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여망, 정말로 더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당신은... 묘운,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대들이요. 이 유현이 아니라. 묘운의 사미도가 이미 손안에 들어와 있었다. 뱀의 꼬리처럼 구불구불 굽은 날에 독이 발라진 그 도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묘운의 손에서 차갑게 번뜩였다. 유연,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대들이 내 목숨을 취하지 못한 이상 당연히 내가 그대들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요. 이염황이라는 별언은 결코 헛되이 얻어진 것이 아니요. 도가 혈련 아래 목숨을 잃은 강호의 이름 있는 인물이 너무나 많거늘 그대들은 그중 몇 번째요. 그러니 나는 세 분에게 내 평소 방식을 바꾸기로 하겠어. 방생이요. 설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유현,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간 그 혀가 꼬이지 않아? 남들이 두려워하더라도 이 독화접은 두려워하지 않아. 한판 제대로 붙어보자. 묘운이 즉각 추궁했다. 방생이라니?
유현, 우리를 멀쩡하게 살려보내겠다는 말이야? 어디 우리를 이길 자신이 있어서? 유현이 코웃음을 쳤다. 방생이란 물론 세 분을 살아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요.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가깝소이다. 묘운이 연거푸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그렇게 대범하게 우리를 멀쩡히 놔줄 리가 없지. 유현, 당신에 관한 소문이라면 우리는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어. 잔혹하고 무정하고 사력이 깊어 손에 피를 흠뻑 적신 살마라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말하는 방생에는 반드시 아주 가혹한 조건이 붙어 있을 거야. 유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유현이 무법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세 분이 협조하기만 한다면 내 반드시 세 분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떠나게 하겠어. 조위명이 비응자 강명진의 얼굴이 문드러진 참상을 이미 잊어버렸듯이 몸을 가로틀며 고함쳤다. 유씨, 그만 헛소리 집어치워라. 어차피 한판 피할 수 없는 것. 에라, 먼저 쳐라. 유현의 신색이 한 번 굳었다. 묘운이 즉각 또 물었다. 말해봐. 어떤 조건이야? 유현이 세 사람을 한 번씩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설린의 몸 위에 머물렀을 때 마음속으로 은근히 생각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저가 어찌하여 강호에서 소문으로 자자하던 사독충 중의 하나인 독화접이란 말인가. 너무도 예상 밖의 일이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20살이 안 됐을 텐데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가 강호를 떠돌다 한 번 사특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하겠는가. 자신도 하마터면 크게 당할 뻔하지 않았던가. 설린을 차갑게 직시하며 유현이 무겁게 말했다. 내 조건은 하나뿐이요. 내 말도 한 번만 할 것이요. 성사되느냐 마느냐는 세 분의 일념에 달려 있어. 설린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째서 그 좋은 기회를 눈깜짝할 사이에 날려버린 것인가. 말 위에서 저 유현의 품에 안겨있는 동안 이미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괜히 시간을 끌다가 저 유현이 도리어 기사회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천이란 말인가.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자 설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말하는군. 말해봐. 어떤 조건이야? 조건은 지극히 간단하오. 그대들을 사주한 대부인이 어떤 인물인지 말해주시오. 설린이 희죽 웃었다. 나도 당신이 살아갈 길을 하나를 열어줄 조건이 하나 있어. 들을 거야? 내 몸에 물건을 내놓으라는 것이겠지. 맞아. 물건을 내놓으면 우리는 당신을 막지 않을 것이야. 천남지북, 마음껏 활보해도 좋아. 유현이 이를 깨물었다. 선악이 다른 길을 걷고 얼음과 숯이 같은 풍로에 들어갈 수 없는 법. 상방이 이미 막다른 곳에 다다랐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과연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군. 유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설린의 양쪽에 서 있던 묘운과 조위명이 각각 서너 척씩 좌우로 물러났다. 묘운의 삼위도가 수평으로 지켜 올려지고 조위명의 박도가 날을 세워 두 무기가 기각지세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설린의 손에 오광이 번쩍이는 흑옥비침이 나타났다. 그것을 본 유현이 한 번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현이 두 어깨를 축 늘이고 마른 나무 기둥처럼 우뚝 서 있었다. 야위고 날카로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입가에는 옅은 비웃음만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서리처럼 차가웠다. 그대들 넷에 놓은 덫은 실로 고명하였소.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갈채를 보낼 만하오. 독화접, 특히 그대는. 달려들려 하던 설린이 이 말에 분노하였다. 유현, 지금 네 독화접을 조롱하는 거야? 결코 조롱이 아니오.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대들 입에 오르내리는 대부인이 반드시 보통 인물이 아니겠구나 하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대가 이처럼 자신을 크게 희생하는 음모를 설계할 수도 없고 또 설계하려 하지도 않겠지. 설린, 그대는 그 대부인 앞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부김에 풀림없어. 설린의 얼굴 위로 약간의 흡족함이 스쳤다. 그것만큼은 유현, 당신이 정확히 마친 것이야. 대부인 앞에서 이 독화접이야말로 가장 신복 중의 신복이지. 유현이 그때서야 비로소 웃음기를 베어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분은... 소삼낭자! 절대로 저 유현의 꿰매 넘어가지 마. 저놈이 당신 입을 열리게 하려는 수작이야. 묘운의 날카로운 호통이 공기를 갈랐다. 설린이 돌연 분노하여 유현을 쏘아보며 외쳤다. 그런 것이야, 유현? 유현이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말했다. 그렇소. 그런 의도였소. 왜냐하면 나는 본래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소.
나에게는 상대로 하여금 생도 구하지 못하고 사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 그 고통 아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털어놓게 만들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차마 그리하지 못하였소. 설린이 크게 웃었다. 유현도 인자해진 것이야? 참 새로운 일이군. 조금도 새로운 일이 아니오. 그대에게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결코 그대의 얼굴이 예쁘기 때문이 아니오. 그대는 아직 한 명의 소저이기 때문이오. 도가 혈련은 여자의 피를 묻히지 않소.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대부인의 비밀을 털어놓도록 유도한 것이오. 이것 또한 내 나름의 고심이라 할 것이오. 설인이 무겁게 내뱉으며 말했다. 당신의 고심 따위는 개값도 안 해, 유현. 받아!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과 동시에 설인의 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유현의 정면에 들어서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흑옥비침이 50일 연속 폭자를 쏟아냈다. 유현은 또렷이 보았다. 설인이 쥔 흑옥비침, 반청남짓이던 그 독침이 그녀의 한 차례 폭자 속에서 돌연 2배로 길어졌다. 오광찬란한 침끝이 파란 서슬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분명히 맹독이 발라진 것이었다. 설인이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묘운이 맹렬히 고함을 지르며 측면에서 사미도를 솟구쳐 올렸다. 뱀의 꼬리처럼 굽어진 날이 도의 흐름을 비틀어가며 찌르고 베고 후벼파는 17번의 연객을 쏟아내었다. 반대편에서 조위명 또한 멈추지 않았다. 한 소리 큰 고함을 내지르며 박도를 빠르게 원을 그려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원숭이처럼 거칠게 덮쳐왔다. 유현의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참으로 그러하였다. 마치 무언가에 발이 붙어있는 것처럼 다리 하나 들어올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2팔이 만천의 완영으로 변화하였다. 그 무수한 완영 속에서 극광과도 같은 도가 혈련이 냉염을 무수히 튀기며 훼손하고 관통하며 쏘아냈다. 공중에서 부서진 서슬이 점점이 흩어지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속에서 덮쳐들던 3개의 병기가 일제히 폭발하듯 뒤로 튕겨나갔다. 정면에서 설린이 한 번 물러났다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 독화접의 몸이 한 바퀴 연속으로 굴러가며 머리에서 허리까지 역수, 회환, 탁견, 바요, 서로 다른 각도에서 99번의 맹렬한 연자가 장렬하였다. 조위명이 한 장 옆으로 물러나 당벽에 등을 붙이더니 돌연 지면을 구르며 거대한 물통처럼 굴러서 적에게 육박하였다. 박도가 솟구치며 번개 같은 냉광을 휘날렸다. 묘운의 사미도가 수평으로 밀어찌르다가 도중에 갑자기 찌름을 베어치기로 변환하며 손목을 털어 21번의 추가 공격을 쏟아냈다. 도가 열련이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냈다. 먹구름 속에서 대지를 향해 사격하는 일줄기 극광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을 뿌리는 부채꼴이 형성되었다. 그토록 견고하게 마치 담벼락처럼 사방에서 맹공해오는 3개의 병기를 그 바깥에 차단하였다. 그리하여 한참 동안 금철이 충돌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공중에서 부서진 빗살이 폭발하듯 번쩍였다. 이염왕 유현의 몸은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 차례 반격을 막아내며 유현이 희직 냉소하며 말했다. 한 명의 소저다 이만한 수위에 이르라니 쉬운 일이 아니오. 설린, 그대는 어렵게 얻은 수위를 아껴야 하지 않겠소? 유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땅바닥에서 구르던 조위명이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2팔을 벌려 유현을 향해 끌어안으려 달려들었다. 도가 혈련이 끌어당기는 기세를 남기며 사라지려는 찰나 돌연 발력으로 공격해온 적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며 유현이 차갑게 꾸짖었다. 넌 자격이 없어! 처절하게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일어나며 허공에서 한쪽 팔이 날아올랐다. 선열이 비산하는 속에서 조위명의 남은 한 손이 쉴 새 없이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틀어막으며 뚝뚝 소리를 내며 당문 쪽으로 비틀거려 쓰러졌다. 쿵 하는 폭발적인 소리와 함께 홀로 남아있던 당문 하나가 밖으로 쓰러졌다. 조위명은 그 문반 위에 납죽 엎드린 채 엉덩이가 한번 들렸다가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설리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오히려 공세를 더욱 가속하며 또 한 차례 맹공을 퍼부었다. 이염왕 유현이 코를 통해 차갑게 흥흥거렸다. 설림,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그대의 목숨을 서두르지 않는 까닭은 사실로서 그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오. 무의미한 희생을 하지 말라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기만 하면 그대는 여유롭게 떠날 수 있어. 설린이 몸을 솟구쳐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유현, 죽어라! 그녀의 외침 속에서
모운의 사미도가 지면에 바짝 붙어 수평으로 쓸어 들어왔다. 몸이 거의 땅에 평평하게 붙다시피 하였다. 이 두 사람의 상하 협공은 유현으로 하여금 발을 땅에서 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명백하였다. 과연 유현이 한 소리 낮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에라, 불꽃 앞에서도 신명이 빛나지 않으면 나올 줄을 모르는군. 외침 속에서 돌연 두 어깨가 좌우로 어긋나게 흔들렸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의 속도로 그는 이미 설린과 모운의 협공을 귀신처럼 뚫고 지나가 당문 근처에 수평으로 몸을 틀어 착지하였다. 도가 혈련이 쇠익하며 오른쪽 소매 안으로 거두어졌다. 그리고 이내 돼지 잡는 소리 같은 비명이 울려 퍼졌다. 때각파 모운이 사미도를 내던지며 땅바닥에서 굴렀다. 두 손을 반대로 뒤집어 뒷목을 감쌌다. 반청남짓의 혈구가 거의 목을 잘라낼 뻔하였다. 선혈이 그녀의 두 손을 타고 팔꿈치 위로 흘러내리더니 뚝뚝뚝 바닥으로 흩어졌다. 독화접 설리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유현이 사람을 죽일 때마다 목을 노린다는 것을. 그 자리가 목숨의 근원인 법이었다. 모우는 지면을 바짝 밀어 들어가다 아래를 향해 치었으니 유현이 손을 쓰는 순간 뒷목을 끊어놓은 것이었다. 도가 혈련은 과연 칼날마다 급소를 찾는 것이었다. 유현이 당문을 등지고 섰다. 등 뒤에서는 경악과 분노가 가득 찬 설린이 있었다. 여전히 평온하게 그가 말했다. 설린, 내 조건은 아직 그대에게 유효하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꾼다면 그대는 여전히 청춘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소. 3번 생각하시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유현, 나도 대부인이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 하지만 대부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 물건은 당신 몸에 있다고. 당신이 자진하여 내놓기만 하면 그것이 대부인이 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만약 내가 아무 것이나 하나 꺼낸다면 그것이 대부인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겠어? 당신은 아무 것이나 꺼내 얼버무리려 하지 않을 거야. 유현이 갑자기 몸을 돌려 신단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고르는 설린을 날카롭게 직시하며 말했다.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당신은 유현이고 유현은 이론 구정이니까. 유현이 한번 코웃음을 쳤다. 나를 잘 아는군. 설린이 즉각 2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신 물건을 내놓겠어? 유현이 무겁게 말했다. 내가 이런 구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나를 해치러 온 것이오? 설린이 이미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유현, 당신이 오늘 밤 물건을 내놓지 않더라도 당신은 결국 목적지에 닿을 수 없어. 대부인은 이미 진직에 대비를 해두었거든. 화평장에서 당신이 나타난 날부터 당신이 화평장을 떠난 그날 대부인은 이미 비서구전으로 연도에 당신을 격살하라고 통보해두었어. 아직도 살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 물건을 얌전히 내놓아. 그러면 어쩌면 당신이 협조한 것을 감안하여 내가 적절하게 보답할 수 있어. 유현은 냉소하였다. 어떤 보답이요? 다시 한번 몸을 바치겠다는 것이오? 설린이 얼굴을 위로 젖히며 교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좋다면 지금 당장 거래를 해도 상관없어. 유현은 이토록 아름다운 소저의 입에서 이토록 속이 울렁거리는 말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땅히 다정하고 순정하며 수줍어하고 소박하며 애처롭게 사람을 움직이는 10,000가지 자태를 지닌 여인이어야 하였다. 그러나 입에서 이런 속물적이고 천박한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즉각 그 방탕하고 물처럼 가벼운 본성이 드러나 버렸으니 유현은 그녀와 어울리고 싶던 마음이 마치 갑자기 얼음강에 뛰어든 것처럼 심장 깊은 곳까지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그대에게 이 아름다운 얼굴을 주었건만 그대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토록 제 손으로 망가뜨리는구나. 가증스럽고 또 불쌍한 일이오. 설린이 킥하며 웃었다. 당신이 틀렸어. 하늘이 나에게 이 미색을 준 것, 내가 결코 하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있어. 오히려 있는 힘껏 발휘하고 있는 것이야. 유현이 무겁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염치가 뭔지 모르는 여다로구나. 이 유현이 더 이상 입씨름을 할 생각이 없어. 설린이 아른아른한 눈빛을 깜빡이며 말했다. 내가 듣기엔 당신이 도가 혈연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묘운을 죽이지 않았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소. 도가 혈연은 여자를 죽이지 않소. 그러나 그 여자가 시박 불사라면 이 유현도 손을 쓸 수 있어. 설린이 교태로운 웃음을 짜내며 말했다. 그럼 나는? 말했소. 대부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기만 한다면
평안하게 떠날 수 있어. 설린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유현이 바닥에 쓰러진 묘운의 시체를 가리켰다. 저 노파와 같은 것이오. 뜻밖에도 설린이 천천히 손을 들어 흑옥 비침을 접어 서서히 머리에 꽂았다. 그러고는 느릿느릿하게 치마 허리끈을 풀기 시작하였다. 얼굴에 아무런 수줍음도 없이 말했다. 나는 여자야. 본령이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몸을 바치는 것이 유일한 길이야. 유현, 내가 이겼더라면 당신 것이 됐겠지. 지금은 독화접이 패한 것을 인정해. 내 자신을 당신 손에 맡기겠어. 어떻게 처리하든 전부 당신이 결정해. 유현이 한순간 멈추었다. 설린의 우돛이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늘이여, 이 설린은 속옷조차 걸치지 않았다. 찰나의 두 봉우리가 달빛의 회색빛을 받아 드러났다. 유현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새하얀 두 봉우리 사이에 금세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거무스름한 나비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독화접. 그 문신만 보아도 유현의 위가 뒤집어지는 듯하였다. 그가 낮게 꾸짖었다. 설린, 무슨 짓이오? 치마 허리끈이 이미 풀렸다. 설린이 말했다. 이리 와, 우리 다른 전장을 열어보자. 내가 아직도 이 독화접을 이길 수 있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대부인에게 데려다 줄 것이야. 유현이 설린의 비단 치마가 아래로 흘러내리려는 것을 보는 순간 분노하여 바닥에 힘껏 침을 내뱉으며 꾸짖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 같으니 가증스럽다. 그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설린, 잘 들어두시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유연이 눈꺼풀도 들어올리지 않은 채 폐산신당 문 밖으로 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길게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순간 황갈빛 말이 발굽을 가볍게 튕기며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유연이 머뭇거리지 않고 말등에 올라 관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희미하게 폐산신당 안에서 울음소리가 전해져 왔다. 울음소리가 선명하였다. 유연은 물론 그것이 설린의 오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을 위한 임무 완수를 위해 이미 극한까지 온갖 수단을 다 쏟아부은 것이었다. 이런 여인에게는 유연이 도무지 손을 댈 방법이 없었다. 유일한 길은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설린의 요염한 자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연은 한동안 진정한 고통을 느꼈다. 그렇다. 설린의 뛰어난 용모와 아름다운 자태는 연화에 비해서도 한치도 높은 것이었다. 어째서 그녀는 그토록 아름다운데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곱절로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인가? 유연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설린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 혈교 대부인 앞에서는 설린이야말로 가장 총애를 받는 자였다. 그러나 그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가장 깊이 느끼는 자였다. 물론 유현은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었다. 설린의 집착을 떨쳐낸 유연의 마음은 한동안 후련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설린이 말하던 것이 뇌리를 스쳤다. 혈교 대부인이 이미 비서구전으로 연도에 격사를 명하였다는 것. 유연은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이날 하늘빛이 약간 흐렸다. 관도 위는 오가는 행인도 드물었다. 고요함이 깊게 감도는 길 위로 차가운 소스람이 배어 있었다. 유연이 다시 한번 자신의 머리카락을 더듬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그러면서도 안색은 잠옷 응중하였다. 마음속으로 파도처럼 한 차례 용수음이 일어나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 황갈빛 말이 분노하여 질주하는 가운데 유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일줄기 숲을 가장자리에서 몇 명의 대안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말이 가까이 달려가기도 전에 그 대안들이 이미 관도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서 있었다. 유연이 말꽃비를 당겨주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앞에 선 인물들을 훑었다. 수염이 염소처럼 가느다랗게 뾰족한 노인 하나가 소리쳤다. 당신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유현, 우리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끝이 있어. 이 냉혹한 살마와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다는 것이오. 유현이 눈앞에 7명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7명이었다. 각기 다른 옷차림에 손에 쥔 병기도 제각각인 인물들이었다. 그가 평온하게 말했다. 여러분, 필시 그 대부인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겠죠. 가운데 서 있던 백발이 섞인 노인이 차갑게 꾸짖었다. 헛소리 마시오.
우리는 무슨 대부인이라는 자를 알지 못하오. 유현이 한번 멈칫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대부인을 모른다면 이 유현 또한 여러분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여러분이 이런 태세를 갖추는 것은 무슨 뜻이오? 정면에선 그 백발노인이 어깨를 가로지르며 말 위에 유현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유현,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오. 부디 명백히 말씀해 주시오. 백발노인이 수염을 바들바들 떨며 침을 사방에 뿌리듯 고함쳤다. 3달 반 전 당신은 손에 쥔 도가혈연을 믿고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고 내 독자 백진명을 죽였소. 그 일을 정말로 잊은 것이오. 유현이 약간 움푹한 두 눈을 끔벅이며 말했다. 운유공자 백진명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소. 그렇다면 어른이 바로 현무단 해바구 어른이시겠군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이 말했다. 하배구가 바로 이 노부요. 유현이 단전에서 길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오. 유현이 어른의 향화를 끊어버렸소. 격렬하게 꾸짖으며 하배구가 눈썹을 곤두세우고 유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노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유현, 그것만큼은 당신도 잘 알겠지? 진심으로 죄송하오. 당시 이 유현은 백진명이 어른의 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 하오나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있어서. 하배구가 격렬하게 꾸짖었다. 그가 무슨 짓을 하였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오. 유현, 당신이 손을 뻗기 전에 우리 현무단을 생각이나 하였소? 당신 눈에 이 하배구가 보이기나 하였던 것이오. 유현이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식을 감싸는 아비가 있으니 그런 방자하고 아나무 있는 아들이 나오는 것이오. 단주, 사실의 진상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하지 않겠소? 하배구가 분노하며 말했다. 당신이 사람을 죽여놓고 또 무고를 지어내겠다는 것이오? 유현이 무겁게 말했다. 3달 전 이 유현이 비천령 기슭의 관도를 따라가다가 수많은 행인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았소. 내가 다가가 보니 한 장원 담벼락 아래 2 여인이 죽어 있었소. 멀리서는 한 사내가 비명을 지르는 여인을 다만으로 밀어놓고 있었고 강 쪽에서 달려온 6명의 백색 경장 대안들이 쇠갈퀴를 손에 쥔 채 장원 입구를 호위하고 있었소. 끌려간 소저의 옷이 이미 절반이나 찢겨져 있었소. 그녀는 담장 안으로 던져지듯 떨어졌소. 그때 장원 안쪽에서 한 젊은 공자가 나왔소. 참으로 잔인하게도 그 공자가 손수 소저의 나머지 옷을 갈기갈기 찢어 거의 발가벗긴 다음 즐겁게 하하하 웃으며 달아나려는 그녀를 붙잡았소. 단주, 사태는 이러하였소. 하배구가 희직 냉소하며 말했다. 영웅이 미녀를 구하는 훌륭한 장면이군. 그래서 그때 당신이 손을 써 내 아들을 죽인 것이오? 유현이 탄식하며 말했다. 부끄럽소. 내가 손을 쓸 당시 그 소저는 혀를 깨물고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회색 수염이 파들파들 떨렸다. 하배구가 맹렬히 고함쳤다. 이 노부는 이유를 묻지 않겠소. 오직 자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온 것이오. 당신은 강호 동도의 의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 하배구가 강호 일가를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때 하배구의 곁에 서 있던 6명 중 우뚝한 뇌공주 대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당주,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 아니오? 윤현이 옆으로 눈길을 보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단주, 보이기에 이 6분은 현무단 사람이 아닌 것 같소이다. 소개를 좀 부탁할 수 있겠소? 어떤 이들의 손에 죽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하배구가 차갑게 말했다. 좋다. 어떤 이들의 손에 죽는지 알려주겠소. 그가 뇌공주 회색장삼의 대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북막 18기 2단가, 호칭이 쾌도인 염구자이요. 염구자라는 자가 거드름 피우며 말했다. 나는 염구자요. 윤현의 마음이 한번 조여들었다. 북막 18기라면 북방의 기마고수들로 구성된 살인 집단. 신출귀몰하여 한 번 움직이면 철기처럼 달려들어 싣고 휩쓸어버리는 것으로 강호에서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 살법이 잔혹하고 행동이 거칠어 진을 급습하고 마을을 휩쓸어 사람을 무수히 죽인다 하더니 염구자가 바로 그 2단가란 말인가. 하배구가 또 굵고 우람한 체격의 사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비연문의 비운수 관형주단가요. 관형주가 무겁게 양손을 모으며 말했다. 유형, 관모가 이름을 익히 들은 지 오래였어. 오늘 특히 가르침을 받으러 왔소이다.
유현이 차갑게 답례를 하며 말했다. 관영형, 멀리서 기어이 찾아오셨으니 가르침을 드리려는 것은 거짓이고 힘을 보태려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관형주가 건조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그리 듣기 싫게 말씀하시오. 이를 갈며 하배구가 또 붉은 머리카락이 봉두남발처럼 헝클어진 대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락상기 중의 하나인 적발귀 탕흥백. 그 옆에 서 있는 것은 대도 하복명이요. 두 분의 대명은 당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요. 유현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명이 우레처럼 귀를 울리는 분들이요. 그러면서 양손을 모아 예를 표하였다. 오래 뵙고 싶었어. 하배구가 막 다른 한 야윈 대안을 소개하려 하자 그 사람이 이미 거두른 키우며 먼저 말하였다. 유현, 나는 냉면표 배행도요. 유현이 저도 모르게 한번 진저리를 쳤다. 북해연 현기노인 문화. 또 다른 한편 뚱뚱하고 작은 체격에 대하니 스스로 소개하였다. 나는 대막 홍인 과이행이요. 유현이 옆으로 경이롭게 시선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차차 불안감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인물들이 모두 한 방면의 효웅임을 유현은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관문은 명실상부한 귀문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과연 뚫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 자신이 없었다. 7명의 이름이 차례로 불릴 때마다 유현의 마음속에서는 그들 하나하나에 얽힌 강호의 전설과 소문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냉면표 폐형도 북해현기 노인의 문화라 하였다. 북해현기 노인은 강호에서 절정의 고수로 손꼽히는 기인이었다. 그의 태극기법은 강한 것으로 부드러운 것을 제압하고 정으로서 동을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 문화라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였다. 대막 홍인 과이형, 저 넓은 사막 지역에서 홀로 한 영역을 이루고 있는 독립고수였다. 매처럼 날카롭고 빠르며 사막의 거친 바람처럼 종횡무진 종적을 예측할 수 없는 자라는 소문이었다. 하락상귀 탕형백과 하복명,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강호의 어지간한 문파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쌍귀였다. 탕형백의 적발은 전장에서 핏빛처럼 타오르고 하복명의 대도는 산을 가른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비연문 비윤수 관형주, 비연문의 비삭과 비켠 연계공법은 강호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원거리 공격 수위를 자랑하였다. 북막 18기 2단가 쾌도 염구자, 북방 기마고수들의 2단가가 직접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배구, 현무단을 수십 년 이끌어온 노고수이자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부자의 의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선 노인. 유현은 말 위에서 눈앞의 7 인물을 차례로 다시 훑었다. 강호의 세월을 수십 년 떠돌며 수많은 절경을 헤쳐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바닥 안의 분위기가 참으로 좋지 않았다. 묘하게도 유현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창백하고 메마른 그 얼굴 위로 초겨울의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어놓을 뿐이었다. 그는 말 위에서 천천히 몸을 내렸다. 여러분의 대명은 이미 이 유현이 귀에 익도록 들어온 바이요. 하나같이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이 관도에 모이셨으니 이 유현이 오늘 과연 무사하기 어렵겠군. 하배구의 수염이 거세게 떠녔다. 유현, 이제라도 모든 것을 훤히 아는군. 무릇 강호의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는 것이 당연지사! 단주 말씀이 옳소. 유현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는 것, 이 유현도 그 이치를 부정하지 않소. 그러나 당신의 아들 백진명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 이치에서 비롯된 것이오. 그 사실만큼은 어른도 반드시 똑똑히 아셔야 할 것이오. 입을 다물어라! 하배구가 무겁게 끊었다. 내 아들이 설령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그것은 이 하배구가 가문 안에서 처리할 일이요. 당신 같은 외인이 개입할 일이 아니란 말이요. 유현, 당신의 눈에 현무단이 보이기나 한 것이요? 당신 눈에 이 하배구가 있기나 한 것이요? 유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소저가 제 손으로 혀를 깨물고 강물에 몸을 던져야 할 만큼 극한으로 몰린 이후에도 어른께서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소? 하배구가 잠깐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이내 이를 갈며 말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겠소. 오직 내 자식의 원수를 갚겠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유현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탄식은 묘하게 길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하늘을 향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내려왔다. 7명의 고수들이 눈앞에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이 풍기는 살기는 이미 초겨울의 냉풍보다 더 날카롭게 대기를 찌르고 있었고 7개의 눈빛이 제각각의 무게로 유현의 몸 위에 쏘아지고 있었다. 천하를 얻은들 하룻밤 잠자리여. 만금을 쥔들 수위에는 주머니 없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들아, 머리를 들어보라. 하늘이 언제 네 편 내 편을 가르더냐. 나는 가노라. 칼 한 자루 들고 가노라. 명예는 헌시짝처럼 던져두고 이 관도 위 7겹 산이라도 길이 없으면 베어 열며 가노라. 유현이 천천히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 팔뚝 위에 도가 혈연이 칭칭 감긴 채 잠들어 있었다. 찬 달빛이 비스듬히 닿자 혈색의 쇠사슬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였다. 유현의 야위고 거무스름한 얼굴 위에서 근육이 한번 미세하게 꿈틀하였다. 그의 눈빛 안에 살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생각하였다. 오늘 이 관문이 얼마나 험한지는 이미 눈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밀서는 반드시 기어코 절해야만 하였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였다. 유현이 천천히 가슴속으로 단전의 진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하였다. 대기 속의 공기가 묘하게 조여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7명의 강호 고수들이 이미 반원을 그리며 유현을 애워쌌다. 하배구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에 철조장법을 준비하는 자세로 옮겨갔다. 염구자의 쾌도가 칼집에서 반치 나왔다. 관영주의 손목에서 철삭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하였다. 팡영백의 붉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며 눈빛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하복망의 대도가 둔중한 소리를 내며 등에서 뽑혀나왔다. 폐형도의 냉면 위에서 한 줄기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과이형의 몸이 사막의 매처럼 지면에 낮게 내려앉았다. 유현의 두 발이 관도 위에 뿌리 박힌 것처럼 굳게 섰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 줄기 미소가 걸렸다. 유현의 마음속에서는 이 인물들 하나하나에 얽힌 강호의 전원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배형도,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무덥게 내려앉았다. 북해현기 노인의 진전을 이어받았다 하였다. 북해현기 노인의 태극기법이란 강한 것으로 부드러운 것을 제압하고 정으로서 동을 이기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지금 눈앞에 배형도를 보건대 양쪽 관자놀이가 미세하게 불룩 솟아 있고 얼굴 위로 회청색의 지운이 엷은 안개처럼 서려 있었다. 그것은 기와 의가 이미 수심소육, 수방자여의 경지에 달한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북해현기 노인의 진전을 모두 이어받은 것임에 풀림없었다. 또 다른 5명이 포위를 좁히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다. 유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포위망을 형성한 것은 폐형도가 싸우는 동안에도 또 폐형도가 쓰러진 뒤에도 유현이 벗어날 구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형세를 보건대 여러분은 이미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기로 하신 것이겠지. 한뜻으로 1호 2에는 이를 갈기로 결심하신 것이오. 하배구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래야만 당신을 죽일 수 있어. 유현이 쓸쓸한 웃음을 한 줄기 스치게 하며 지친 걸음으로 말에서 내렸다. 3걸음을 옆으로 걸으니 황갈빛 말이 자연스럽게 길가로 걸어갔다. 이 세상은 본래부터 시비선악을 가려내기 어려운 법. 인성이란 물론 더더욱 공정무사하게 발휘되기 어려운 것이요. 유현! 하배구가 분연히 꾸짖었다. 내 아들의 목숨이 당신 칼날 아래 쓰러진 것을 잊지 말아라. 당신은 그를 죽이고 나의 희망마저 빼앗았소. 혈죄란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이요. 유현이 느릿하게 말했다. 한판 목숨을 건 혈전은 피할 수 없겠군. 하배구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내 아이가 비천령 기슭에서 쓰러진 그날 이 한판 혈전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오. 유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비천한 강호생에
고달픈 싸움의 날들 속에서 삶과 죽음을 이미 너무도 담담하게 보게 되었소.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어째서 이 시각에, 내가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이 시각에 그토록 교묘하게 내 앞길을 막아서는 것인가 하는 점이요. 하베구가 하늘을 향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추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소. 이래전 우리가 화평장에 당도하여 비로소 어떤 사람의 귀뜸을 받아 이 자리에서 기다린 것이오. 유현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하였다. 대부인, 당신은 대체 어떤 인물이오? 유현! 하베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고함쳤다. 또 대부인 타령이오. 우리는 무슨 대부인인지 알지 못하오. 당신은 이제 목숨을 내놓을 준비나 하시오. 유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으름장 놓을 것 없어 하단주. 유현은 이런 장면에 임에 익숙하오. 말 위에서 내려선 이상 살고 죽는 것은 따지지 않겠소. 그때였다. 폐형도가 호련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유형의 기도에 폐형도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오. 먼저 유형을 위해 한번 갈채를 보내겠소. 유현이 미소로 답하였다. 피차 일반이요.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며 유현이 또 말했다. 살면 떠나고 죽으면 쓰러지면 돼요. 여러분 먼저 쳐도 좋소. 폐형도가 두 팔을 수평으로 벌리며 평온하게 말했다. 유형은 우리가 일제히 덤벼들 것이라 예상하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 폐형도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틀렸어. 적어도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이오. 절조를 지키고 생사를 꿰뚫어 보는 것이 어찌 유형만의 일이겠소. 폐형, 단도직입으로 1대1로 결판을 내고자 하오. 유형,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겠지요? 폐형, 그대의 오만한 기계에 유현 또한 갈채를 보내요. 폐형도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적에게 갈채를 보내지 마시오. 나는 이미 유형의 목심을 취하기로 결심하였으니까. 유현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으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겠소, 폐형. 하베구가 폐형도 곁으로 다가가 낮게 말했다. 폐아우, 유현은 보통 살수가 아니오. 우리 누구도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대요. 합력하여야만 완전히 처리할 수 있어. 제3 생각해보시오. 폐형도가 코를 한번 세게 올렸다. 6명이 포위에 죽이는 것이나 5명이 합력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 그냥 내가 선두를 맡겠소이다.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대마콩은 과이영이 차갑게 말했다. 좋소. 폐아오가 먼저 손을 쓰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다만 나는 우리가 다시 손을 쓸 필요가 없기를 바라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폐형도의 안색이 한번 파르스름하게 변하더니 말했다. 다들 한쪽에 서 계시오. 더 이상 말을 늘어놓고 싶지 않소. 다른 5명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연스럽게 5방향의 포위망이 형성되었다. 유현이 살든 부상을 입든 5명의 에워싸는 살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유현이 묵묵하게 눈앞의 적을 응시하였다. 다소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자꾸만 얼굴 위에 붙었다. 황량한 쓸쓸함 속에서도 고독한 오기가 배어나왔다. 한겨울 바람 속에 곧게 서 있는 한 그루 청백나무처럼. 폐영도가 반장 앞으로 이동하였다. 안색이 더욱 파르스름하게 변하고 두 눈이 음유하게 가라앉으며 양쪽 관자놀이에 유형의 진동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극 내력이 전신을 주행하는 고유한 현상이었으나 오직 공력이 지극히 깊은 인물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공기 속에서 이미 혈향을 맡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유현에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의 거칠어진 두 눈에는 혐오감이 실려 있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감각도 함께. 고요함. 피차간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다. 비상한 고요야말로 결투의 전조였다. 고수 대 고수의 대결에서는 종종 이 마지막 찰나의 침묵 속에서 유리한 출초의 계기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폐영도의 동작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발동하였다. 두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을 뿐인데 유현의 눈꺼풀 아래에는 마치 산 가득한 꽃들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냉면표가 과연 범상치 않았다. 유현이 태산처럼 굳게 서서 오른쪽 발목을 신속하게 뒤집었다. 한 줄기 청룡 빈곡척의 냉기를 머금은 빈망이 그의 몸을 중심으로 부서진 얼음덩이가 사방으로 튀기듯 대기를 찢어가며 네 방향으로 격사하고 명멸하고 교직하였다가 이윽고 허공 속으로 소멸하였다.
폭발하듯 뒤집으며 질선하는 속에서 폐영도의 신형이 광화의 사방을 선회하더니 순식간에 크게 젖히며 두 장 뒤에 내려섰다. 두 사람이 다시 대치하였다. 조용히 대치하였다. 폐영도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낮은 음성이 전해져 왔다. 빙하 묘론도법. 유현이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으나 차갑게 말했다. 맞소. 폐영도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간 사이로 검은 기운이 한층 떠올랐다. 두 발꿈치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유현이 우뚝이 흔들리지 않으며 섰다. 목인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오직 바랜 청포자락이 약한 바람에 이따금 펄럭일 뿐이었다. 갑자기 폐영도가 한 소리 기이하게 꾸짖었다. 죽어라! 살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의 몸이 이미 3장 이상 솟구쳐 올라 있었다. 그의 신형이 허공에서 응결한 것처럼 잠시 멈추는 순간 실체가 이미 유현의 두정을 향해 충돌해왔다. 두 팔이 교대로 내리치며 두 줄기 금빛 광망이 마치 홍해가 한번 번뜩이듯 적의 급소를 향해 쏘아져 내려왔다. 그렇다. 북해 현기 노인의 태극신법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혼원한 혼원 개천식이었다. 유현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신형을 왼쪽으로 비껴내었다. 회선하는 신형이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혈련이 이미 종행교직하며 광우처럼 맹렬하게 휘몰아쳐 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폐영도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솟구친 신형이 곧바로 내려오지 않으며 두 팔의 금빛이 더욱 두텁고 견고해졌다. 유현의 도가혈연 기세를 타격하는 반발력을 이용하여 그 스스로 허공에 내려오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귀를 아리게 하는 금철 충돌 소리가 전해져 왔다. 귀막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듣기가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이내 한 차례 충돌음 속에서 허공의 폐형도 몸이 기이하게 허공 위에 두유하더니 그 기세로 천천히 태극관 일로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느릿느릿한 동작이었다. 그 느릿한 동작 속에서 비로소 양쪽 손목에 끼어진 금색 호환이 보였다. 두 손바닥이 호환 위에 겹쳐지며 10손가락이 쩍 벌려졌다. 10개의 날카롭고 예리한 금색 기좌가 금빛 광망을 질질 끌며 허공에서 유영하였다. 북해 현기노인의 동문절약, 금강조 천공이었다. 유현이 두 팔을 돌연 내원충하며 몸이 신속하게 강선하였다. 7바퀴가 채 되지 않아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그 광경은 평지에서 충천하는 한 줄기 광풍처럼 보였다. 순간 광전이 유성처럼 쏟아져 사람의 이목을 흐리게 만들었다. 도가혈연이 그와 함께 광망을 사방으로 발사하여 느렸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금색 기좌를 역으로 덮어 씌웠다. 그리하여 또 한 차례의 금철의 충돌이 허공에서 폭발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하배구, 관형주, 염구자, 하락상귀, 하복명과 탕형백, 과이형 6명이 하나같이 경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들 모두 강호의 제후요 일방의 효웅이었다. 그럼에도 유현의 이 돛법 앞에서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전년에 이미 실전되었다고 하던 빙하 월혼도법이 이 자리에서 출현하다니. 찬란하고 견고한 빛망 속에서 성긴 혈적이 사방으로 날아 흩어졌다. 허공에서 두 줄기 인형이 실체인 동시에 환영인 인형이 순간 땅 위에 내려섰다가 바로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금빛 기조가 격렬하게 번쩍이고 청염이 내쏘아지며 응집된 한 줄기 필연이 이토록 날카로운 광형으로 교통유선하였다. 바로 그 숨막힐의 순간에 호련 한 점 극광 속에서 성망 한 점이 발하였다. 그것은 마치 은하에서 구주를 향해 낙하하는 한 줄기 한망처럼 돌연 응집하여 형태를 이루었다가 잠깐 정지하더니 극히 요마가 붙은 것처럼 폐형도의 허환한 신형이 한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한 차례 급소냐며 11걸음 밖으로 비틀거려 쓰러졌다. 피가 밖으로 흘러넘쳤다. 배영도의 야위고 건조한 얼굴 근육이 잠시도 쉬지 않고 경련하였다. 왼쪽 어깨와 가슴 위로 한 줄기 선웅이 번지며 옷이 찢어진 자리에서 살점이 뒤집혀 있었다. 얼굴 위에는 칼자국 하나가 길지는 않으나 극히 깊은 곳에서 서슬푸른 치아가 희미하게 보일 지경이었다. 폐영도는 단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등 뒤에 이미 강렬한 일격을 받았음에도 유현 또한 온전하지 않았다. 두 팔의 살가죽이 갈리고 왼쪽 허벅지가 찢어져 거의 살을 가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세 줄기 혈흔이 시뻘겋게 피를 뿜고 있었다. 안색이 부쩍 쇠약해 보이며 폐형도 앞 6걸음 자리에 목인처럼 서 있었다. 차갑게 폐형도가 파르스러운 혀를 매밀어 입가에 흘러내리는 선혈을 핥았다. 맞은편의 유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빙하월혼도법? 유현이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빙하월혼도법의 마지막 살초, 빙하월침식이요.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그럼에도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진 못하였어. 폐형도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폐형도이기 때문이요. 유형, 그대의 빙하월혼도법 안에 이 빙하월침식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당금에 이 초식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소이까. 유형의 금강조천공 또한 예사롭지 않았소. 유현은 심히 탄복하오. 폐용도가 유현 모미의 선녀를 바라보며 내년이 말했다. 유형, 그대는 나에게 풍성한 경험을 주었소. 비록 육체적으로 그대가 내려준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그대에게 한 차례 중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나는 그대의 진정한 살초를 보았소. 내가 받은 창상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오. 폐영이야말로 진정한 무자이며 유현이 평생 보아온 가운데 거의 유일한 상대요. 나는 줄곧 그대에게 아낌을 품고 있었어. 그러므로 그대는 아직 저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요. 폐영도의 전신이 한번 흔들렸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방금 그 빙하월 침식의 일격이 충분히 가슴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을 담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 강렬한 기세 중에 도중에 힘을 빼고 비껴나간 것인가. 원래 폐영도가 호련철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칼 아래서 살려준 것 나는 결코 살해하지 않겠소. 유현이 직각받았다. 나 또한 그것을 요구하지 않소. 폐영도가 힘껏 얼굴 위에 선혈을 닦아내며 말했다. 반대로 나는 다시 유형을 찾아올시오. 반드시 다시 찾아올시오. 유현이 무겁게 말했다. 다시 만날 때는 오직 절차탕마만을 위한 만남이기를 바라오. 거기에 반점의 원한도 섞이지 않기를. 배영도가 피 묻은 얼굴을 쓸쓸하게 위로 젖히며 말했다. 유형, 당신은 무사의 정신을 보여주었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무자여. 그는 유현이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천천히 몸을 돌려 차갑게 하배구를 직시하며 말했다. 하단주,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울 힘이 없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하배구가 호목을 부릅뜨고 회발을 떨며 말했다. 배아우,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한쪽에서 약을 바르고 상처를 처리하면서 우리가 저 유현놈을 쓰러뜨려 아우를 내신에 기분이나 풀어드리겠어. 과막 홍응 두 아이 형이 낮게 말했다. 합력하였더라면 저 유현놈이 진적에 목숨이 없었을 텐데 어째서? 과이 형의 말은 아주 분명하였다. 그는 폐영도가 혼자 나서는 바람에 뜻밖의 먼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폐영도가 눈을 한번 세게 부릅뜨며 말했다. 나는 남아있지 않겠소.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유현을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오. 그것은 결코 메울 수 없고 또한 지극히 참혹한 대가요. 과이 형이 분노하여 고함쳤다. 폐영도, 남의 기세를 올리고 자기 위세를 꺾는 소리는 집어치워. 당신처럼 다들 당할 것 같아. 하배구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두 분 이러지들 마셔. 모두 백모의 직위인데 화기를 상하게 하면 되겠어. 폐영도가 낮게 말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소. 한단주, 폐모가 먼저 실례하겠어. 폐영도가 걷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는 거의 3걸음에 한 번씩 허리를 굽히고 5걸음에 한 번씩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다. 잠깐의 침묵, 일순의 평온함. 이것이야말로 경도 해랑이 밀어닥치기 직전의 서막이었다. 분노하여 이글거리는 눈빛들, 냉혹한 표정들, 이것이 살전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풍경이었다. 유현이 무감각하게 하배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이대로 돌아서리라고는 생각지 않겠지요? 하배구가 희증냉수하며 천천히 유현 쪽으로 좁혀들었다. 나머지 5명도 각기 다른 방향에서 포위망을 좁혔다. 유현, 오늘 당신은 살아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당신이 쌓은 혈체를 갚을 준비를 하시오. 그때 비연문 비윤수 관형주가
얼굴을 붉히면서도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유현, 우리가 합력하여 1인을 상대하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하물며 당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시각에 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시오. 실로 당신은 두 손에 피가 철철 넘치는 인물이라 강호 도상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제거하려 드는 인물이오. 이 정경에서 그냥 인정하시오. 유현이 담담하게 두 팔을 늘어뜨렸다. 아직도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두 팔을. 관영, 그렇게 당당한 척 말씀하시지 마시오. 걱정 마시오. 나는 여러분이 합력하는 것에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겠어. 강호가 험하고 세도가 이러하니 이런 염치 없는 장면이야 이 유현이 보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여. 익숙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법이거늘 당신은 구태여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어? 관영주의 얼굴이 한번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낮게 말했다. 유현, 욕을 더럽게 하는군. 오른쪽 손목을 한번 흔들어 석자반 길이의 황금현이 손안에 쥐어졌다. 엄지손가락 굵기의 금빛 강철줄이었다. 관영주가 힘을 다해 흔들어대자 황금현이 팽팽하게 펴지며 그의 몸 앞에 수평으로 들려졌다. 유현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관영주 손에 쥐어진 황금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다. 딱딱하게도 부드럽게도 변할 수 있는 치고 때리고 후리는 것 외에도 상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일단 그것이 손발에 감기는 날에는 충분히 현장에서 중상을 입힐 수 있었다. 그런 다음 하락상귀를 바라보았다. 적발귀 탕영백은 두 치너비의 흑인 단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붉은 머리가 어깨를 덮고 건조하게 담은 입술이 일직선을 그으며 두 눈이 혈사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땅을 한 걸음씩 밟는 담에마다 발자국이 눌리는 것처럼 보였다. 탕영백 왼편에 선 대도 하복명은 긴 손잡이가 달린 장병 참도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드러난 두 개의 토끼 이빨이 흉맹한 표정을 더하였다. 그러나 유현의 눈은 대마콩은 과이영에게 집중되었다. 과이영의 병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붉은 옷이 그의 몸을 신비한 색채로 감싸고 있어서 언뜻 보면 불덩어리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섬뜩한 기운이 들었다. 돌연 하배구가 하늘을 향해 한 소리 처절하고 장렬하게 외쳤다. 백진명아, 네 아비가 이제 곧 원수를 갚아줄 것이야. 하늘에서 알고 있거라. 그 목소리가 처절하고 비장하여 마치 혼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과연 백진명이 저승에서 알고 있을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하배구의 이 외침이 그 자리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두 팔과 왼쪽 허벅지에서 선혈이 줄줄 흘러내리며 어느새 청포의 여기저기를 한 조각씩 붉게 물들여 놓고 있었다. 그러나 유현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하고 냉담하였다.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니라 땀인 것처럼. 기진한 듯한 표정, 인간적인 기색이라고는 한 점도 담기지 않은 냉혹함. 그것은 마치 살전직전이면 의례 있는 것처럼 혈과 죽음의 순환을 꿰뚫어 보아 너무 많은 무력감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오른쪽 전방에서 과이형이 껍데기만 웃으며 말했다. 더 이상 질질 끌지 맙시다. 저 유현놈을 보낼 시각이 됐소. 오른쪽 후방에서 쾌도 염구자가 뇌공주를 위로 젖히며 이상하게 외쳤다. 맞소, 때가 됐소. 하배구가 세자 정도의 철조를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 백모를 위해 힘을 보태주셨소. 노부가 먼저 나서겠소. 하백명이 맹렬하게 말했다. 형세가 심상치 않소. 저 유현은 보통 놈이 아니오. 우리 함께 나섭시다. 관영주가 이를 깨물며 소리쳤다. 백진명을 위해 원수를 갚는다. 우리 다 같이 나갈 수밖에 없군. 유현이 무겁게 말했다. 더 이상 구실을 찾지 마시오. 유현은 어떤 거부 방법도 없어. 이미 여러분이 진작에 굳힌 뜻이 아니었어. 과이형이 한 소리 기이하게 외쳤다. 유현, 사람을 전부 용렬하게 보지 마라. 오늘 이후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다면 과이형이 반드시 단독으로 찾아가 죽을 때까지 결판을 낼 것이오. 유현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소이다. 철조장법이 뻗어나오는 속도가 마치 유현의 코앞에 이미 닿아 있는 것 같았다. 하배구가 미친 듯이 고함치며 달려들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돌려내! 욕설이 유현의 등 뒤에서 터져나왔다. 굵직한 관영주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놈아, 쓰러져! 쇳! 소리가 그의 고함과 함께 황금현이 유현의 머리 위 세척자리로 날아들었다. 마치 평지에서 한바탕 선풍이 일어나듯 유현의 신연이 돌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선하기 시작하였다. 도가혈연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폭발하듯 부서진 서슬의 빗점들을 한없이 쏟아내었다.
무수한 냉염이 교차하는 속에서 유현의 몸이 마치 은하성애 속에 탄생한 것처럼 솟구쳐 올랐다. 장병참도가 바로 이 순간 맹렬하게 내려치며 비단 찢어지는 것 같은 예리한 파공음을 끌어냈다. 하복명 형! 저놈의 아래 세기를 잡아! 하복명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탕형백은 이미 굳이 듣지 않아도 행동하고 있었다. 하락상귀 두 사람이 결투를 누벼온 경험이 풍부한 것은 바로 이런 안목의 협조에 있었다. 탕형백은 이미 흑인 단검을 거의 지면에 붙인 채로 유현의 등 뒤 내척자리에 당도하여 있었다. 허리와 가슴을 틀어 내밀기만 하면 단검이 적의 두 발 아래를 쳐낼 수 있었다. 유현이 어깨를 비스듬히 틀며 강선하였다. 탈령화 골식이었다. 그가 어떻게 다섯 척 밖으로 빠져나간 것인지 그 자리에 거의 누구도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 번째 파도가 밀려들었다. 대막 홍은 과이형이 미쳐 날뛰는 것처럼 한 소리 꾸짖으며 머리 위에서 덮쳐들었다. 붉은 옷이 번뜩이는 그 속에서 유현이 비로소 과이형의 두 병기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한자 반길이의 정강철응 오령좌였다. 평소에는 합쳐져 있다가 과이형이 휘두르는 순간 활짝 벌어지며 허공에서 덮쳐내려오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상대를 덮쳐드는 두 짝의 날카로운 발톱이었다. 눈빛이 응집하는 찰나 유현의 오른쪽 발목이 신축하며 도가혈연이 천백가닥의 유전을 교착시켰다. 그의 두 다리가 한 번 뻗었다가 오므라드는 사이 두 자루 고아와 한 줄기 황금현의 얼거매는 공격을 피해냈다. 그러나 두정 위에서 폭년하듯 금종이 울렸다. 바로 이 순간 당형백이 자신의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유현 쪽으로 굴러들었다. 칼날이 달처럼 서늘하게 번뜩이며 한 줄기 냉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속에서 흑인 단검이 번쩍이며 길게 뻗었다. 그러나 당형백의 단검이 채척의 두 다리에 닿기도 전에 그는 이미 날카롭게 외치며 뒤로 나뒹굴어 나갔다. 선혈을 뿌리며 한 그루 낮은 나무에 부딪혀 처박힌 당형백이 이빨을 드러내며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안 죽어. 어서 포위 공격을 계속해. 손을 내밀어 상처약 한 포를 꺼내며 하복명이 말했다. 빨리 상처를 싸매. 저 유현놈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걷어올린 웨이 아래로 길고 긴 혈구가 등 뒤에서 비스듬히 왼쪽 허벅지까지 이어졌다. 선혈이 샘처럼 흘러넘쳤다. 분노하여 손에 든 장병참도를 지켜들며 하복명이 흉맹하게 한 소리 크게 외쳤다. 저 개같은 놈을 죽여라! 물러서지 않으며 유현은 세 줄기 병기가 일시에 몸에 가해지는 그 찰나에 맹렬하게 세 장 이상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의 신형이 여전히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은 이미 분노하여 달려드는 하복명의 두정리에 당도해 있었다. 그것은 행운 뉴스 같은 기세였다. 뻗어나가는 기세가 그토록 사납고 광폭하였다. 오직 한 소리, 날카롭고 처절한 외침이 터졌다. 장병참도가 허공으로 튕겨 올라갔다. 한 줄기 선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참도 위에서 비산하였다. 하늘이여, 참도의 손잡이 위에 여전히 한쪽 잘린 팔뚝이 붙어 있었다. 다섯 손가락이 죽을 힘을 다해 자루를 움켜쥔 채였다. 그 참도가 쿵 하며 땅에 떨어지도록 그 팔뚝은 여전히 자루를 놓지 않고 있었다. 상처를 싸매던 당형백이 이미 하복명의 외침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상처도 돌보지 않고 급히 손을 내밀어 선혈이 줄줄 흐르며 얼굴이 잿빛이 된 하복명을 끌어안으며 외쳤다. 복명형, 어서 내공으로 곡지를 운행하여 기혈을 잠궈. 왼팔이야. 하복명이 고통으로 괴성을 지르는 가운데 하배구가 크게 고함쳤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겨냥해서 손을 써. 이제 유현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굳이 적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적이 스스로 쫓아오게 하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유한한 시간을 이용하여 유한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으며 도가혈연을 휘몰았다. 외관상 그는 명쾌하기가 바람 같은 신법으로 유격하고 있었다. 유현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살아서 벗어나려면 한바탕 고전사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여러 군데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침중한 공기 속에서 이따금 혈양이 바람을 타고 떠돌았다. 유현은 이미 피와 땀이 번복되어 구분되지 않았다. 기혈이 허해져 가고 있었다. 배형도가 남긴 상처에다 이 한판의 혈전까지 더해지니 하배구가 노련하게 유현의 의도를 파악하였다. 동작이 처음보다 미묘하게 부드럽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외쳤다. 저 유현놈이 일부러 유격을 하는 것이오.
기력이 다해가는 끝물에 버티기요. 모두 그를 조여들어라. 스스로 숨을 돌릴 기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사실 싸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미 보고 있었다. 하베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덩이 붉은 그림자가 이미 허공으로 솟구쳐 과이형이 미칠 듯이 한 소리 꾸짖으며 내리꽂혔다. 목숨을 내놔! 외침 속에서 세 줄기 인형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유현을 포위하여 달려들었다. 쾌도 염구자가 등 뒤에서, 비운수 관형주가 정면에서, 철조장법 하베구가 정면에서. 세 명이 거의 동시에 유현의 곁에 당도하였다. 고수의 포위 공격이란 이런 것이었다. 일단 발동하면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초식이 어우러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중에서 각종 날카로운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석화가 번쩍이고 혈육이 사방으로 날아퇴며 처절한 광호가 침중한 하늘을 갈랐다. 참으로 참회하였다. 하베구가 가장 먼저 땅바닥으로 쏠렸다. 왼쪽 뺨의 살점과 한 움큼의 수염이 사라지고 이바구리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혈구가 찢겨 있었다. 그것이 주는 찢기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한 번 철퍼덕 땅에 주저앉은 이후 오른팔마저 철조를 들 힘이 거의 없어졌다. 비연문 비운수 관영주의 황금연이 적의 뺨을 후려쳐 살점이 튀었다. 그러나 반환으로 끌어당기기도 전에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가 이미 갈려 있었다. 세 개의 갈비뼈가 성뜩하게 밖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밖으로 급히 물러났다. 쾌도 염구자의 질풍도는 충분히 빠른 것이었다. 유현의 왼쪽 어깨 등 쪽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자신의 오른쪽 뺨이 먼저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이내 선혈이 식차게 흘러내렸다. 오른쪽 눈 쪽에서 뒷목까지 길고 긴 혈홈이 파였다. 오른쪽 귀는 이미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리 위에서 덮쳐내려온 대마콩 응과이형은 오른쪽 철응주가 허공을 갈랐으나 왼쪽 철응주가 적의 퍼벅지 위에 살점 한 덩어리를 뜯어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채 내려오기도 전에 극광이 이미 그의 몸 위를 11번 교차하며 관통하였다. 붉은 옷이 살점들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졌다. 과이형은 단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온몸에 혈흔을 뒤집어 쓴 채 선혈을 한마당 흘리며 비틀비틀 황량한 숲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걸으면서 욕설을 내뱉었다. 예라이 이놈의 내가... 그는 자신의 온몸 상처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반쯤 미친 듯이 걸으며 숲속으로 들어가도록 입에서 욕설이 멈추지 않았다. 유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선혈이 거의 청포 전체를 물들였다. 머리카락도 흩어져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두피를 더듬었다. 위안이 되는 것처럼 쓴 웃음을 지었다. 겨우 지어내는 웃음이었다. 하베구가 분노하여 일어서려 하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말했다. 유현, 내가 죽여야. 선혈이 반쪽 살가죽을 잃어버린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유현이 호신의 힘으로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담담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이것은 참으로 옥석구분 양배 구상에. 관용주가 야 하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한편에서 쾌도 연구자가 이미 미칠 듯이 외쳤다.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맹세코 멈추지 않겠어. 한해구가 소리쳤다. 우리에게 아직 저 유현놈을 쓰러뜨릴 힘이 있어. 저놈이 우리보다 그다지 강하지 않소. 유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기꺼이 상대해드리겠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말이 끝나자마자 도가 혈련이 갑자기 몸을 감싸며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필련처럼 유현의 몸을 한 줄기 광화 속에 파묻어버렸다. 하베구 등은 유현이 이런 태세를 보고 자명하게 알 수 있었다. 유현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제살 역량이 있었다. 지금 다시 덤벼든다면 오직 이 한수만으로도 누구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었다. 비윤수 관영주가 상처의 고통을 억지로 참으며 맹렬히 거친 숨을 몰아드시더니 말했다. 하단주, 잠깐 물러나게 해주시오. 쉰 홍소리로 면모금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이더니 이어 말했다. 우리는 잠시 물러나 싸움 동지들을 더 불러 모아서 포위 삼멸합시다. 이 시각에 우리 목숨까지 다 바치는 것은 아까운 일 아니겠소? 궤도 연구자도 상차를 감싸주며 외쳤다. 맞소. 에라 저놈은 혼자이고 도움도 없고 파벌도 없는 자요. 애워싸 섬멸하는 것이 어렵지 않소이다. 하필 이 시각에 급할 것이 뭐 있겠소. 하베구가 유현이 여전히 일로도법을 펼칠 수 있음을 보고 마음속이 이미 서늘하였다. 말을 듣고 무겁게 말했다. 좋소. 저 유현놈을 잠시 더 살게 해두지.
사흘 닷새 안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요. 유현이 입을 열지 않았다. 야위어 날카로운 그 얼굴 위는 온통 막연한 것뿐이었다. 두 눈 속에 담긴 것이 아득한 안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분노하여 발을 한번 구르며 하배구가 크게 손을 흔들었다. 떠나자! 이들의 걸음이 참으로 빠른 것이었다. 비록 한 명 한 명이 모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하나같이 참혹하게 깊었음에도 특히 하락상귀 중 대도 하복명은 왼팔이 잘린 채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지금은 상처를 입은 적발귀 강영백이 반쯤 끌어안다시피 하여 비틀거리며 관도를 따라 남쪽으로 걸어갔다. 그 광경에서는 참으로 한없는 신산과 처량함이 배어나왔다. 강호생의 칼날 위에서 피를 핥는 날들이란 원래 이런 것이었다. 하배구 일행이 멀어졌다. 그러나 유현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목조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가혈연이 당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두 눈이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어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 보였다. 인근에서 황갈빛 말이 발굽을 가볍게 튕기며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10년을 함께한 말이었다. 너무 많은 이런 장면을 보아온 말이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주둥이로 유현의 상반신을 비볐다. 쿵! 유현이 그대로 곧주 땅 위에 쓰러졌다. 유현이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거의 다 흐른 것처럼 청포 반쪽이 흠뻑 젖어 있었다. 황갈빛 말이 한 소리 길게 슬피 울었다. 유현의 몸 주위에서 두 앞발로 쉬지 않고 땅을 찼다. 그 순간이었다. 황량한 숲속에서 또 다른 한 무리가 나타났다. 이 무리는 참으로 빠르게 온 것이었다. 멀리서 보니 저마다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옥주교 하나가 있었다. 비취옥 구슬로 사방을 장식한 소가마였다.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굵직한 장안이 앞뒤에서 그것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가마 앞쪽으로는 4명의 젊은 소녀들이 선두로 뛰어오고 있었다. 가마 뒤로는 4명의 장안이 따르고 있었다. 그 가마 위에는 자이의 소부 하나가 앉아 있었다. 한번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 소부의 의상은 가을물처럼 맑고 투명하였으며 얼굴은 불용처럼 아름다웠다. 머리 전체를 비취옥으로 장식하고 있었고 웃음기가 전혀 없었으며 서리처럼 차갑고 엄숙한 기품이 주미를 압도하고 있었다. 4명의 소녀 중 가장 앞서 달려온 것은 짧은 노기의 소녀였다. 그 소녀가 날카롭게 외쳤다. 어째서 이자를 기다렸는지 알겠군. 저 유현놈이 여기서 죽어 있잖아. 뒤이어 달려온 황희 소녀 화아가 직각 물었다. 섬에 땅에 쓰러진 자가 정말 대부인께서 말씀하신 유현이 맞아? 노기의 소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즐겁게 말했다. 맞아. 저자가 제가 되어도 내가 알아봐. 저 유현 그놈이야. 바로 그 순간 옥주교가 당도했다. 가마가 땅에 내려지기도 전에 가마 위의 소부가 낮고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아, 유현이 죽었다는 것이냐? 노기의 소녀가 가마 앞으로 걸어와 말했다. 대부인, 피바다에 쓰러져 있는 자가 바로 유현, 그 개자식이에요. 가마 위의 소부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꽃가지가 흔들리듯 온몸이 들썩였다. 한참 뒤에 웃음을 거두며 말하였다. 허배구가 찾아낸 사람들이 참으로 쓸만하였군. 그자는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지름길을 일러주어 순조롭게 유현은 죽였으니 이리 하면 내가 직접 손을 쓸 필요도 없겠군. 설린이 서둘러 말했다. 대부인, 제가 지금 바로 대부인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겠어요. 가마 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하가 말하였다. 꼼꼼히 찾아봐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설린이 황급히 유현의 시체 곁으로 달려들었다. 그녀가 유현의 몸을 뒤집어 옷을 헤쳤다. 정화, 안, 내이까지 전부 한 차례 수색하였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경악하며 외쳤다. 이상해요. 유현의 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마 위에 수화가 직각 말하였다. 다시 찾아봐. 소령이와 채아는 저 말을 뒤져봐. 이번에는 참으로 꼼꼼하게 찾았다. 설린이 유현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속속들이 뒤졌다. 외의, 내의, 심지어 유현의 아랫도리까지 놓치지 않고 한 바퀴 수색하더니 결국 가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젓었다. 찾아낸 것이라고는 유현의 머리 위에 새끼손가락 크기의 작은 육콕 하나 있는 것뿐이었다. 온몸 위아래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물건은 전혀 없었다. 도가혈련이 땅 위에 반쯤 박혀 있었다. 그쪽에서 황의 화아가 옥주교를 향해 고하였다. 대부인,
아무것도 없어요. 안장 주머니에는 은자 몇십 냥뿐이에요. 옥주교 위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말하였다. 그 노인이 참으로 교활하군. 감히 나에게 이런 수를 쓰다니. 대부인의 뜻은? 이를 깨물며 수아가 말하였다. 명기 암천이야. 겉으로는 유현이 가진 것처럼 버려두고 속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지. 설린이 경악하며 말했다. 아니, 밀서가 원래부터 유현 몸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물건은 다른 사람 손에 의해 이미 빠져나간 것이야. 설린이 급히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노인과 접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수아가 무겁게 말하였다. 그 노인은 물건을 유현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면서 은밀하게 유현으로 하여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했을 수 있어. 우리 중 누가 알 수 있었겠어? 설린이 경악하며 말했다. 몇 년에 걸친 심혈이 허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말을 수색하였던 소령과 채아 두 소녀가 걸어오며 황희화가 수하에게 말하였다. 대부인, 저희 모두 안타까워요. 갑자기 차갑게 냉소하며 수하가 말하였다. 해도를 달리하면 된다. 명양성 남쪽 30리에 혈화의 합이 있어. 그 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할 길목이지. 우리가 서둘러 가면 아직 늦지 않을 것이야. 가자. 이 일행은 왔을 때도 빨랐지만 갈 때도 느리지 않았다. 순식간에 왔던 길을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시간의 흐름은 무형이면서도 유형인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흘러가며 면면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영구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반시진도 채 지나지 않았을까? 황량한 숲속에서 작은 인형이 하나 튀어나왔다. 석양 아래 그 그림자에 급박하게 달려드는 기세가 매우 빨랐다. 영상이 실체가 될 때까지 다가서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소녀였다. 삭풍이 몰아치니 낯선 이의 발자취에 묻어온 혈양이요. 상설이 분분히 내리니 해묵은 맹약이 다시금 키로 젖는구나. 적토에 고인 피아랑 곳 없이 쓰러진 사내의 곁을 지키며 여윈 준마 한 필만이 애달프게 울부짖으며 마른 땅을 발굽으로 찢는도다. 형해는 진토가 되어 숲에 버려진 듯 고요하나 백골 속 두피 아래 깊이 한묵한 불멸의 투지는 여태 숨쉬고 있거늘 어느 가련한 초야의 초목 사이로 호련히 치닫는 저 소녀는 누구인가? 그 가냘픈 발걸음 소리 따라 잔인한 인연의 실타래가 다시금 이 땅으로 얽혀드는구나.